자, 그래서 우리 요거 문제가 저기서 빼면은 조금 더 편해요. 여기서. 한 번 더. 자, 이 문제를 잘 풀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 테이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이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 테이블은 좋은 테이블이 아니에요. 왜 좋은 테이블이 아니냐면 정보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한 테이블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문 개수 딱 구하고 싶은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그 쿼리를 처음에 어떻게 날렸죠? 1번 답을 가지고 와보자. 뭐 이런 쿼리였잖아요. 무슨 쿼리든 지금 이런 테이블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쿼리는 있죠. 사실 너무 많은 데이터에서 조건을 걸고 있는 거라서요. 그 계산에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지우지 말걸. 테이블은 이렇게 한 테이블에 여러 가지의 정보가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테이블을 나눠줄 겁니다. 나눠주는 거에 대한 그림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 자, 테이블에 뭐죠? 정보들은 조금씩 달라요. 여기 적혀 있는 정보들은. 우리가 쓴 그 DB랑 좀 비슷해요. 이제 브랜드가 좀 추가가 됐어요. 브랜드. 나머지는 거의 같을 겁니다. 주문 번호가 좀 적죠? 우리가 11번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이런 식의 테이블이 있는데 비슷해요. 근데 이 테이블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는 데이터 관리로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눠줄 건데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한 테이블에는 사실 주제가 하나인 게 좋아요. 그래서 한 테이블에 하나씩 해서 나눠줄 거가 뭐냐면 초록색 보시면은 아이디에 대한 정보죠. 아이디. 이게 아이디 우리 로그인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게 로그인 정보예요. 그죠? 이 로그인 정보와 주문 정보는 다 따로 관리하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상품 정보도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제 그 의존도 뭐 관련된 이런 설명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파란 색깔은 이게 주문 정보죠. 주문 정보. 여기는 주문 테이블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테이블에는 그 좀 서로 간의 의존도가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이 의존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문번호 2번이라고 하는 거를 알았어요. 나는 주문번호 2번을 알아요. 2번으로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설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코트를 샀고 서울에 보내줘야 된다는 그런 정보를 2번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2번이라는 정보의 그 코트의 10만 원 이런 정보는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또 파란색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 유저 2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겹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번호 2번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유저 2라고 하는 사람이 설현인지, 그리고 뭐 비밀번호는 뭔지, 아이디는 뭔지, 뭐 비밀번호까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문 번호에 대한 그 정보를 처리할 때 굳이 그 로그인 정보까지 전부 다 끌고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식별이 가능한, 뭐 아이디가 식별이 좋겠죠. 아이디만 있으면 되지 나는 이거 이름하고 비번 이런 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코트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번이라고 하는 정보를 갖고 있을 때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빼야 돼요. 그리고 주문할 때 코트의 가격도 알 필요가 있나요? 가격도 사실 알 필요 없어요. 주문할 때 이게 뭔지만 알면 되죠. 브랜드도 사실 알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만 딱딱딱 가져가가지고 주문 처리를 해야 되지 빠르지. 주문 처리한다고 2번 주문이에요 하고 알려주는데 이 정보를 싹 다 가지고 와가지고 처리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 같은 경우는 좀 나눠가지고 처리를 해줘야지 더 빠르게 그 실행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참조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참조키. 여기 참조키라고 하는데 그렇게 각각의 데이터들을 나눴을 때 그래도 어떤 사람이 어떤 제품을 주문했고 그 제품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배송지 뭐 이런 정보들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정보들은 참조키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상품 번호 보시면은 1번부터 8번까지 각각의 그냥 상품에 대한 정보만 딱 있죠. 주문 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주문 3번은 정보를 이렇게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회원 아이디는 유저 3이고 상품 번호는 8이에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화살표처럼 쭉 가가지고 3번이 누구지? 라고 알고 싶으면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찾아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8번이 상품이 뭐지? 이렇게 그 번호 고유 식별키 있죠. 우리 그 PK 한 거 그것만 알고 있으면 얘가 그 데이터가 나중에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반바지이다 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테이블의 의존도는 떨어뜨리되 서로 간에 그 참조키는 딱딱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돼요. 참조키를. 그렇게만 해주면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런 거를 또 좀 배워보려고 해요. 이거대로 테이블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테이블 만드는 거 이거 SQL 드릴게요. SQL 그냥 복붙 합시다. 분리된 SQL이에요. 이거 하나 복붙 하셔가지고 실행시켜 놓읍시다. 그래서 이거 분리한 거를 실행시키고 얘를 다시 풀어볼 거예요. 몰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싹 바꿀 겁니다. 몰. 여기까지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테이블스가 이렇게 세 개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T-order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이런 데이터, T-product는 상품 정보, T-user는 유저 정보네요. 이렇게 정보를 나눠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문에 대한 처리를 할 때는 이 T-order대로만 쫙쫙 넣으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 정보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T-product 넘버 2번이다라고 하면은 T-product 테이블에 2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코트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T-order에서 두 번째 정보, 두 번째 주문에 상품 주문한 상품은 코트다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놓는 건데 그림이랑 계속 보시면서 이 테이블 한번 분석을 좀 해보세요. 약간씩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좀 해보세요. 정확하게 이런 테이블에 대한 거는 아닌데 이런 식의 데이터 의존도에 관련한 SQL에 여러분들이 또 한번 아셔야 되는 게 정규화 이론이에요. 정규화 이론이 이 데이터를 설계할 때 뭐랄까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 종속성이 강한 데이터를 분리하고 독립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 이것은 높은 응집도 그리고 낮은 결합도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유연성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낳는다고 해요. 데이터 설계할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요. 제1정규형 여기까지 아시면 될 거예요. 3정규형까지 5까지 나오는데 3에서 거의 끝나더라고요. 1정규형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1정규형이 필요해서 이렇게 정규화를 합니다. 그것을 1차 정규화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비로소 제1정규형이 되겠죠. 나머지 마찬가지. 2차, 3차 해서 그러고서 나오는 게 제2정규형이고 제3정규형이에요. 1차 정규형이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경우가 뭐냐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좀 띄어쓰기를 좀 많이 하자. 1차 정규형이 필요한 거는 한 속성에 여러 속성값이 있을 때예요. 그 정규화 같은 예시는 한번 구글링 찾아가지고 예시나 하나 좀 찾아 놓을게요.
예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고 우선은 이거 정리하시죠. 2차 정규, 2차, 제2정규형이 필요해 라고 해서 하는 거는 한 pk에 종속되지 않는 칼럼이 있을 때, 이것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존재할 때요. 그러니까 속성값이 있을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써줍시다. 칼럼이 있을 때, 존재할 때.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이거 시험용이라 좀 빼고. 그 다음에 그 3은요, 이게 한 pk 종속도 다 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반 속성 간의 종속이 발생했을 때, 이때 이제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 이론 같은 거 혹시 공부하실 때 때문에 정리가 좀 이런 식으로 돼요. 뭔가 깔끔하게 정규화는 보고 2차 화는 보고 이렇게 안 가고 그 필요한 상황을 주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상황이 뭐냐라고 했을 때 1차 정규형은 이런 느낌이에요. 얘가 칼럼이죠. 칼럼이고 쭉쭉 가는데 얘가 1정규형이에요. 지금 이게 C랑 C 뿔뿔이라고 콤마 찍어서 해놓고요. 이 아래 거는 DB 콤마 찍고 운영체제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여러 개 있는 거예요. 한 속성에 여러 개. 이런 식으로 콤마 찍어가지고 하나의 그 필드에다가 여러 개 넣는 것이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데이터를 말하는지 잘 구분이 어렵겠죠. 홍길동이 수강 과목 이런 건 쉬운데 그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나 지금 C 이제 해지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이제 의뢰가 들어왔을 때 곤란해지죠. 어떻게 고쳐야 돼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1차 정규화해서 나눴죠. C 뿔뿔. 나눈 거예요. 홍길동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중복되는 데이터가 있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한 속성에 몰아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넣어야지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C 지울 때도 지울 수 있고, 그리고 날라가도 괜찮은 거죠. 이렇게 지금 만족이 된 거 있죠? 이렇게 만족이 된 거를 1차 정규형이라고 합니다. 얘가 1차 정규형. 보통 순서대로 가요. 2차 정규형은 이제 PK 좀 확대합시다. 하나의 PK에 그 모든 정보가 종속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그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홍길동 하나의 정보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정보들도 이거 약간 종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시가 이게 시언어 돼 있다고 채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PK가 예를 들어 학생 이름이 PK라고 걸었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홍길동이라고 하면 나이가 20 요거는 잘 종속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수강 과목 같은 경우는 종속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막 홍길동도 C를 갖고 있고 막 이산도 C 가질 수 있고 이 수강 과목이 이런 식으로 종속이 되지 않을 때 이거를 이제 2차 정규 필요하다라고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고쳐주냐라고 봤더니 그렇게 나눠놨다는 거예요. 홍길동에 대한 거 나이, 그러니까 그죠? 저길 나눠놨고 그 다음에 수강
수강 과목도 따로 나눴다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나누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저기에 두 개가 되지 않도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누면 일단은 이게 2차 정규형이 된 거죠. 2차 정규화를 해서. 여기서 2차 정규화가 돼서 2차 정규형이 됐다. 그래서 PK랑 쭉쭉 갔는데, 이제 3차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꼭 이제 학점 나오죠. 학생 1위 과목 이런 걸 듣는데, 뭐죠? 이 과목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교수가 종속되죠. 그러니까 종속되는 걸 그려볼게요. 이거에 이렇게 종속이 되고, 여기에 이렇게 종속되네요. 그죠? 종속되는데, 학생이 지금 듣고 있는 것도 과목인데, 학생은 과목이랑 지금 학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속성 간의 종속은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PK 간의 종속이 잘 안 되고 말고는 먼저 다 처리했더니, 아니 막 그 학생 간에, 일반 속성 간에도 중간에서 막 종복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이것도 좀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눴나요? 교수에 따른 과목 따로 나눴죠. 중간에 있던 거 따로 나누고, 그리고 학생과 과목 학점. 그러니까 요 사이에 그러니까 교수가 있으면 안 됐던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그 일반 종속을 만들어내더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 4, 5정규에 있는데 이거는 거의 안 해도 돼요. 정규화 이론에 따라서 RDBMS가 만들어진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 만들어가고 있었지만 테이블 같은 것들을,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있었던 그런 어딨냐? 네. 이런 테이블 있죠? 이런 테이블은 정규화하는 게 순서 맞았네. 자, 이런 게 우리가 아까 봤던 이 테이블은 그러면 정규화 이론에 따르면은 지금 정규형이 필요해요. 어떤 정규형이 필요한가 봤을 때 1, 2부터 보면 돼요. 한 속성에 두 개의 속성이 있나요? 그건 없어요. 그래서 얘는 1정규형 만족이 돼 있는 상태. 2정규형 보니까 PK에 종속이 돼 있는가? 라고 봤을 때 2정규형이 안 돼 있네요. 네. 얘는 2정규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얘는 2정규화 해야 되고 1정규형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는 1정규형이고 2정규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2정규화 해야 된다. 맞아. 그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2정규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로그인 한 거랑 로그인이랑 이름이랑 어드레스랑 나누고요. 프로덕트랑 프라이스랑 나누고, 이거 수만 나누고, 색깔로 치면은, 주문번호 하나 나누고, 이게 색깔이 이거구나. 아이디 나누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나눠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일반 3정규화 이런 거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정규화 이론을 막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풀고 그런 것보다는요, 이거는 나중에 좀 필요하신 분들 공부하시면서 이건 좀 쓸모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론은 아무래도 이론이기도 하다 보니까 자격증이든 시험이든 그런 데 좀 특화가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봐서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리정도 해두시고 다시 우리 좀 실전적인 문제로 들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가게 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테이블을 나눴죠? 이거 다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테이블을 나눴어요. 그래서 한 테이블에는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주제만 담고 있죠. 데이터가.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게 오더인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각 테이블은 그 참조하는 그런 키로 좀 연결해 놨다 라는 거죠. 이렇게 참조를 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T 오더가 이거를 하나 새로 만듭시다. 자, 이제 다시 실전적인 거. T 오더가 이렇게 돼 있고요. T 오더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아이디랑 유저 넘버, 프로덕트 넘버 이렇게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프로덕트 아이디, 프로덕트는 이제 만들어진 거 보시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모든 테이블에는 아이디 갖고 있어요. 아이디. 네. 그래서 요게 T 오더고요. 얘가 프로덕트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아이디랑 이름이랑 가격이랑 이렇게 있네요. 네. 그리고 유저. 그래서 보시면 네. 여기도 아이디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어드레스예요. 참조키라는 그런 연결은 뭘 말하냐면 T오더에서 이렇게 유저에 대한 여기 이 컬럼에다가 내가 유저를 알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하나만 딱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아이디죠. 그 아이디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연결시켜 놓는 거고요. 프로덕트도 프로덕트 아이디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T오더를 처리를 결국엔 주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문 처리를 할 때 주문 처리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이제 숫자만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숫자만 딱딱딱 처리하니까 처리 속도가 되게 빨라지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문제 하나 예시로 하나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하나씩 이렇게 알아내가면서 푸는 방법이거든요. 자, 손흥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으면은 지금 뭐를 먼저 알아야 되냐면 지금 손흥민의 주문 개수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오더에 대한 걸 전부 다 뽑아보면은 오더가 많이 됐죠. 그럼 내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아이디가 손흥민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select all 뭐였죠? T 유저네요. 그죠? T 유저를 해가지고 여기서 손흥민이 그 아이디가 1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알아야 돼요. 그걸 빼야 돼요. 굳이 뺀다 그러면 이제 where 써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정말 많다 그러면 이게 더 효과적이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손흥민 아이디를 여기서 알았죠. 그러면은 지금 유저에서 1이라는 거 알았고요. 그럼 내가 할 일은 이제 T 오더에서 유저 넘버가 아이디거든요. 그러니까 유저 넘버를 찾아야 하는 거죠. 유저 넘버가 1인 거 이렇게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3개가 나오는데 얘가 손흥민인 거예요. 얘가.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아이디 참조에 대한 거를 천천히 한번 찾아보면서 똑같은 문제지만
한번 쿼리를 작성을 해보세요.